네, 시장의 관심과 돈들, 수급이 모이는 머닝 전략. 시장 전략과 함께 좀 더 깊은 섹터 이야기 하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뭐 상황인 것만큼 갑자기 발생한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스라엘의 공습, 그 영향을 먼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장 뭐 시장은 그에 따라서 반응을 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근데 우리가 연속으로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은 누구나 하고 있던 찰나에 맞아요. 사실은 조정의 빌미로 차익 실현 빌미를 좀 제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전쟁 때문에 무조건 빠졌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할 분위기여서 뭐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과열 부분을 좀 진정시켜 준다면 저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그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에 이제 뭐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작년에도 이란과 관련된 이슈가 뭐 공습 관련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예. 몇 차례 대응을 하다가 뭐 잘 또 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단 미국하고 이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막 확산이 돼가지고 앞으로 전체 글로벌 금융시장을 흔들 것이다 이렇게 무조건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추후에 이제 대화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오히려 최근에 가열된 부분들을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해서 좀 진정을 시켜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게 지금은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나 그 주변 국가들을 공격할 때 이란 이제 중동의 맹주죠. 이란이 네. 나섰는데 확실히 보면 예전 같지 않다. 이란이 네. 그죠. 그런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게 그걸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데 팀장님 말씀은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 특별히 상대적으로 강한 우리 시장의 강세 기조를 꺾을 만한 요인은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섹터별로 네. 지금 이제 뭐 선물의 유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피해받는 섹터들 중에 최근에 좀 괜찮았던 게 대표적으로 유틸리티 같은 한전입니다. 네. 한전은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사와서 그렇죠. 이제 발전하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좀 부담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석유화학 같은 이런 종목들은 유가 베이스로 이제 원료를 만들어서 에틸렌을 뽑아내는데 원료인 원가인 유가가 올라와 버리면 최근에 이제 그나마 조금 좋아질 듯 하는 이 석유화학한테는 또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섹터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항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 영향이 있겠고요. 섹터 분석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그 중동의 지정 리스크가 발발하기 전에 준비한 섹터가 마침 방산이고요. 그렇네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여타주들은 일단은 뭐 매물이 나오는 거죠. 금요일인데 방산주는 상대적으로 이런 뉴스 때문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방산의 최근 흐름 그리고 또 오늘 뉴스까지 반영해서 전망해 주시면요. 네, 일단 주요 방산주들이 연초 이후에 어떤 이제 수익률을 보였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한 4종목 정도 대장주죠. 뭐 대형주인데요. 현대 로템부터 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쭉 보면 뭐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연초 이후에 이미 250% 가깝게 170% 이렇게 성장한 흐름을 상승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기업 트레이딩을 해보신 분 많지만 저렇게까지 끝까지 가지고 있을 걸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들어가야 되나 다시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이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생겼기 때문에 좀처럼 이 부분은 마무리되지 않고 당분간도 이 분위기는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면 좀 전에 현대 로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주가 상승률이 연초 이후에 강했는데 위에 있는 두 종목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YOY로 성장하는 두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뭐 여전히 수주 이어지고 있고 이렇게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로우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중동 쪽에서 저런 이슈가 만들어지면 방산 쪽의 숫자는 당분간은 뭐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K9이라든지요. 현대로템의 전차, 뭐 LIG 넥스원의 미사일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방산의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건데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드론 얘기를 좀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금 말씀하신 K9 자주포, 뭐 K2 전차 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전쟁의 양상은 어쨌든 드론을 활용한 전쟁으로 뭔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좀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렇죠. 로우 전쟁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는데 안 그래도 제가 두 가지 드론 산업에 미치는 주요 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왼쪽의 뉴스가 바로 최근에 러시아의 맞습니다. 폭격기들을 우크라이나에 싼 드론들이 가서 맹폭을 했죠. 폭격을 해버렸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과거에 뭐 트로이 목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했는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뭘 했냐면 드론 산업에 대해서 뭐 공급망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좀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 뉴스 못 봤는데 화들짝 놀란 거군요, 미국도.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뉴스들을 보면 푸틴이 또 드론 부대를 구축을 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배치를 하라라는 명령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조금 전에 국방장관의 코멘트는 수일 내에 가까운 시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드론을 활용한 전쟁의 이 분위기는 앞으로 더 확산이 되면 확산될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드론 관련된 부분들을 방산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이제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이게 뭐 위장을 시켜가지고 그죠. 소비재처럼 위장을 시켜서 컨테이너에 실어가지고 가까운 지역까지 보냈다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컨테이너 뚜껑을 또 자동으로 열어서 거기서 이제 날려서 이렇게 폭격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언제든지 사실 우리도 당할 수 있고요. 무방비로 지금 아무도 대비가 사실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지금부터라도 준비가 좀 방산 쪽에서는 이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미국 시장에 지금 이 드론 시장 점유율을 보면 저 DJ 다장이네 다장. 중국 업체잖아요. 중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중국이 드론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시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기에서 당연히 벗어나야 되는 탈중국이 지금 분위기죠. 그래서 그렇게 미국도 드론에 신경을 지금 쓰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의 주요 드론주들 제가 수익률을 이렇게 한번 뽑아보는데 뭐 조비항공이라든지 아처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최근 1개월 동안 한 30% 가깝게 이미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그 포인트입니다. 기존의 방사는 사실 우리가 뭐 알만큼 알지 않습니까? 그런 트렌드나 혹은 가격대를 보면서 하면 되는 건데 드론 얘기는 사실 좀 안 했는데 그러면 드론이 현대전에서 로우 전쟁에서 부각되고 있다. 미국도 화들짝 놀랬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투자할 만한 뭐 기업들, 미국 기업 말씀하시고 국내에도 관련된 기업들을 찾을 수 있나요? 네, 국내도 관련된 기업이 있는데 그 드론도 어쨌든 공격용 드론이 있을 것인데 지금 대부분 공격용 드론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해자가 별로 없거든요. 값싸게 그냥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수백 대, 수십 대가 날아오는 드론을 저는 앞으로 방어하고 하는 안티 드론이라는 이 여기가 방산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제 공격용 드론 같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안티 드론의 기능이 어떤 게 있고 거기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을 빨리 좀 찾아두고 공부하는 게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멀리서 날아올 때 핵심은 뭐죠? 날아오는 드론을 빨리 탐지하고 추적하고 식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가까이 와서 그걸 알게 되면 이미 뭐 손쓸 방법이 없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장거리에 있을 때 빨리 포착하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주요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제밍이라는 전파 방지를 통해서 그냥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고요. 아니면 이제 뭘 포탄이라든지 쏴서 하드킬,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탐지, 추적, 식별이라는 이 부분이 앞단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관련된 기업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면 사실 아직까지 잘 보이진 않는데요. 코스닥에 이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긴 하네요. 네, 좀 생소하죠. 그래서 이 휴먼 테크놀로지가 하고 있는 AI 레이더 일라이저 2라는 이 부분이 멀리서 날아오는 이제 드론을 새인지 드론인지를
완벽하게 좀 식별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서 뭔가 좀 돌파구를 방산해서 드론과 관련된 부분을 찾는다면 이 기술이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군사 목적은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지금 원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원전을 만약에 공격당했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주요 시설에도 이러한 안티드론 관련된 시스템 솔루션이 지금 많이 채택이 되고 있고 앞으로 확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이 기업이 앞으로 하는 이 부분은 매출이라든지 볼륨이 성장할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고 좀 추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내에서요. 방위사업청에서 입찰 공고를 하나 냈습니다. 6월 9일 날. 네. 적적 지역, 그러니까 GOP죠. 북한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 앞으로 소형 무인기를 위협을 이제 원거리에서부터 탐지 식별하는 부분을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이제 또 입찰 받는 기업들이 수주 받고 숫자 올라오고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네. 제가 생소하다고 말씀드린 게 휴먼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원래 뭐 방송, 통신, 장비 이런 쪽 하는 쪽인데 그죠? 네. 드론 쪽을 최근에 인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 전체 사업에 드론, 엔티 드론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일부 사업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어떤 사업 구조에서 배경을 봐야 되는 거. 그리 보면 사실은 매출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보면 실적단에서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안 잡히거든요. 네네. 적자로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얼마 전에 그 세종정부청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서 이제 안티드론 관련된 부분들을 수주를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사업이 전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네. 뭐 숫자도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업인 것 같고요.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우리가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전차, 장갑차들입니다. 그 상판이 되게 얕기 때문에 그 위를 때려버리면 그 수백억의 전차가 그 그렇죠. 무용지물로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막 씌우고 막 이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리죠. 예. 근데 또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이시는 이러한 이제 차량에 이 레이더 탐지하는 부분들을 장착을 해서 장갑차 전차는 앞쪽으로 보내고요. 뒤에서 이게 따라가면서 이제는 미리 드론을 탐지하면서 방어를 하면서 이제는 가게 되죠. 그러니까 장갑차랑 전차가 혼자 다니면 지금처럼 이제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뒤에 붙여서 앞으로 바뀌는 식으로 전개가 되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K2 전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위에 탑재하는 부분들을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가는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네. 네. 그러면요, 가격이나 이 전략을 세워볼까요? 기업에 대한? 네. 네, 지금 본격적으로 어쨌든 이 사업이 이제 글로벌리, 그러면 국내적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숫자가 이제 나올 텐데, 아직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네. 뭐, 가격을 설정해드리면, 저는 목표가는 작년도 고점인 한 8,500원 정도까지는요, 한번 움직이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아직은 이제 숫자가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4,500원 정도의 손절가를 잡아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제 뭐 드론 사업이 이런 부분들이 또 지연이 될 수 있잖아요. 네. 네, 지연돼 버리면 이제 또 약간 기대감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 가격은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로직 자체는 뭐 대단히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방산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있다. 그러나 이제 기존 주식들보다는 새로운 걸 찾게 되면 드론이 있는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막 공격용 드론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는 네.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 엔티 드론 쪽에서 이건 이제 정부 정책하고 또 맞습니다. 연결이 네네.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네.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수혜를 입을 또 가능성이 있네요. 그 스타디하기 좋은 주말에 우리가 관련해서 공부할 수 있는 아젠다를 던져주셨습니다. 머닝 전략 오늘은 방산 쪽하고요. 또 엔티 드론 이야기했어요. KB증권 프라임 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